홍천의 한 배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초동 조치와 함께 매몰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또 홍천군에 방제 명령을 내리고 주변 과수원에 대한 정밀 예찰 활동에 나섰습니다. 속초 옛 동우대학 부지 매각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속초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실력 행사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도 매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KTX 평창역에서 중앙선 KTX 경유지인 제천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초 이 노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성 미시령 옛길 휴게소 인근에서 58세 A씨가 산행 중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주말 사이 설악산에서 산악사고가 잇따라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과일 가격이 비싼데 평년 대비 높은 기온 탓에 과수화상병 발생 가능성까지 커져 과일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13일 충청도 지역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데 이어 강원도에서도 발병 사례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배 재배 농가. 방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무 곳곳을 유심히 살핍니다. 매몰 전 정확한 발병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감연목과 주변 나무를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최근 이 농장에선 잎과 줄기가 검게 말라 죽은 배나무가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200그루 중 12그루가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전체 5,000제곱미터 면적의 과수를 모두 매몰 처리하기로 하고 인근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2km 내 과수원에서 예차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상병 발생권 인근의 반경 2km 이내 과원에 대해서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합동으로 긴급 예찰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과원이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에 걸린 나무는 잎과 꽃,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해 죽습니다. 전염력은 강하고 치료제는 없어 나무 흑사병이라고도 불립니다. 과원 내 발생률이 10%를 넘으면 전체를 매몰해야 하는데 2년 동안 다시 나무를 심을 수도 없어 농가들의 피해가 큽니다. 인근 농가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생기면 그 피원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걱정만 되지 뭐 어떻게. 다행히 또 안 걸리면 괜찮은데 또 운이 나쁘면 또 걸릴 수도 있고. 그 집도 쳤다고 다. 근데 약은 치는데 약 쳐도 만약에 걸렸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필요 없는 약을 치는 건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겠고.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는 모두 42곳. 피해 면적은 축구장 40개 면적인 28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초여름에 접어드는 다음 달 확산세가 거세질 걸로 전망되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속초 옛 동우대학 부지 매각 논란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속초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했는데요.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학교 법인 측의 행태를 비판하며 동우대 부지 매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속초 도심 대로변에 울긋불긋한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학교법인 경동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속초 옛 동우대학 부지 매각을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학교법인 측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바꿔 매각에 나서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속초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우대학 부지 매각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어 오는 29일 옛 동우대학 정문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어 학교법인 측을 규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혈안에 되어 있는 경동대를 끝까지 시민이 한 목소리에서 끝까지 투쟁을 해서
그 동우대의 부지를 속초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동우대학 부지 매각을 규탄하는 데 가세했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우대학 부동산 매각 결정을 규탄하고 재단 수익 확대에 악용하는 행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학교 측에 이 같은 시의회 입장을 전달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부처에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제3의 그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변경은 속초시에서도 오늘 정례위원회 답변에서 없다라고 얘기했고, 향후에 속초시의회의 입장은 향후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학교 부지는 학교 부지 용도로 사용하고.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최근 SNS에 옛 동우대학 부지 매각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 부지 매각 수익은 학교가 아니라 당초 주인이었던 속초 시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학교 법인이 교육용 땅과 건물을 수백억 시세 차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부지 매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학교법인 경동대학교는 속초시 노학동 옛 동우대학 학교 용지와 온천지구 등 부지 30만 제곱미터와 교육시설 15동에 대한 매각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는 27일부터 31일까지로 최종 낙찰자 결정은 7월 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릉선 KTX가 지나는 평창역에서 중앙선 KTX 경유지인 충북 제천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추진됩니다. 강원도가 올 초 이 노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신청한 가운데 평창군 번영회를 중심으로 군민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릉선 철도가 지나는 평창역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KTX 노선이 개통됐습니다. 평창역을 이용하면 서울까지는 1시간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고 강릉까지 2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 평창역에서 충북 제천으로 바로 가는 철도 건설이 추진됩니다. 제천은 중앙선과 태백선이 교차하고 충북선의 거점입니다. 현재 강원 중부를 가로지르는 강릉선의 평창역과 충북 제천시 입성리역 사이에 57.8km가 미연결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노선을 연결하면 평창을 중심으로 강원권과 충청, 경북을 잇고 강원 남부권 교통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구상입니다. 무엇보다 철도 건설에 대한 평창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뜨겁습니다. 평창군 번영회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까지 5,000명 이상 서명부를 확보했습니다. 평창군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창군 관내에 남북군 발전이 아주 미비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철도가 없다 보니까 제천과 영월 사이에 평창을 꼭 들려서 가 주십사 하는 평창군민의 바람입니다. 평창군 의회도 27일 제천 평창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제천 평창 고속철도망 구축만이 지방 위기의 명백한 타개 방법이며 지역 생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남권과 동부권을 잇는 초단선 노선을 확보하여 동반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천, 평창, 철도망을 적극 검토하라. 강원도와 평창군은 지난 3월 국토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반영되면 일반 철도는 국가에서 100% 재정을 부담해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철도 건설 요구가 빗발치는 만큼 당위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원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핵심 노선만 7개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게 도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강원도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고속철도 대신 일반 철도로 신청한 것도 타당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가 이번 계획을 내년 6월 확정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평창 제천 노선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주말 설악산에서 산악사고가 잇따르며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5일 낮 12시 10분쯤 고성 미시령 옛길 휴게소 신선봉 구간에서 58세 A씨가 산행 중 15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쯤에는 인제군 한계령 인근에서 42세 B씨가 다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오전 9시 55분쯤에는 속초시 칠선골 인근에서 75세 C씨가 낙상 피해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7일 낮 12시 20분쯤 영월군 마차리의 한 갱도 내에서 발파 후 굴착기로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안반이 굴착기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굴착기 운전자 65세 A씨가 중상을 입고 원주 기독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원 중기청과 태백시는 27일 폐광 지역 상권 개발 민간 네트워크 출범식을 갖고 지역 창업과 상권 개발 방안을 모색해 나갑니다. 상권 개발 네트워크는 강원 로컬 발전소 주관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로컬 크리에이터, 상권 전문가, 지역민이 함께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지역 탐색과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일반인 지역 탐험 챌린지, 전문가 공간 디자인 챌린지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 농가의 연평균 소득이 5,290만 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207만 원 높은 것으로 제주 6,053만 원, 경기 5,315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인데요. 강원도는 반값 농자재 지원과 면세유 추가 지원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하 매립식 소화전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지하 매립식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자율적으로 기기의 상부 덮개를 개방해 화재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진 장치인데요. 원주시는 중앙동 전통시장 일대 6곳에 지하 매립식 소화전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돌발 해충을 적기에 방제하기 위해 배와 사과, 복숭아 등 과수농가에 방제 약재를 무상 공급합니다. 돌발 해충으로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으로 대표적으로는 갈색 날개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등이 있는데요. 올해는 1월부터 3월 사이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돌발해충의 부화 시기도 2, 3일 정도 빠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제 약재 또한 앞당겨 공급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6월 5일까지 셋째 아이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셋째 아이는 학습비의 월 5만 원 한도로 학습비 50%를 지원하고 넷째 아이의 경우 월 8만 원 한도로 학습비의 80%를 지원하는데요. 횡성군은 구비 서류와 중복 지원 확인 후 6월 30일에 학습비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화천군이 내년부터 사회 진출 청소년을 위한 진로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고등학교 3학년 기업 현장 실습생 중 부모나 부양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화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중인 사람인데요. 군 인재육성재단은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부동산 임차비를 100%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